안녕하세요. 리솔루터입니다. 투자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입니다. 주변 사람이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스스로 하면 왠지 진짜 말아먹을 것 같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투자를 시도해봤다 돈을 잃어본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왜 투자를 당장 시작해야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은퇴자금의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길어진 수명과 고정된 은퇴 연령 및 경제 저성장 시대로 노동 수입만으로는 직설적으로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벌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현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은퇴자금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준 기대 수명입니다.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는 82.7세 정도죠. 10년 전에 비하면 2.7년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30년 이후라면 7.5년 정도 증가하여 90세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70년 후라면 실제로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또 은행 금리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저축으로는 돈을 불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었으며 미국도 꽤나 긴 기간 동안 0% 금리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현재 음의 방향으로 버블이 형성되었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추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이니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금리는 계속 하락 또는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들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60세 후 은퇴 후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30년을 노동 수입 없이 지내셔야 합니다. 30년을 개월수로 환산하면 360개월이 되는 것이죠. 그럼 현재 매달 얼마를 쓰시는지에 따라 은퇴 자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아마 일반적인 가구 기준 300만 원을 지출하고 계실 텐데 똑같이 지출하실 경우 별다른 소득 없이 30년간 10억 8천만 원 정도는 소비하게 될 예정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 1인당 소득은 3,894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한 가구당 생활비 평균은 314만 원 정도죠. 이걸 년 환산으로 바꾸면 3,768만 원이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 기준 소득의 85% 정도를 지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의 1인당 소득이 약간 높아서 한국 평균 1인당 GDP로 하였을 경우와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한 계산들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20세부터 노동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해 보겠으며 현재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이 상쇄되는 경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노동 수입이 있을 때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가정해 보았습니다. 소득은 3,894만 원으로 설정하고 저축률은 좀 전에 보여드린 자료에서 15%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20세부터 60세까지 일할 경우 2억 4천만 원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이니 금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작년까지 저축한 액수의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20세부터 60세까지 일할 경우 4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 후의 계좌를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은행에 돈을 거치할 경우 금리를 적용받죠. 금리는 일단 매년 장려까지 저축한 액수의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61세부터 90세까지 소비가 없을 경우 11억 1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60세 이후에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가치로 따지면 매년 작년까지 저축한 액수의 3%씩 감소하죠. 물가라는 부분이 간단하게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간단하게 3%로 잡겠습니다. 그럼 은행 금리와 상쇄되어 4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주관적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단 생활비를 매달 15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환산할 경우에는 1,8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85세에 파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역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제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대입한 조건들은 소득, 저축률, 금리, 물가 상승률, 연 생활비입니다. 금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현재 하락 중이기도 하고 다른 선진 국가들은 이미 0%에 가깝기 때문이죠. 또 물가 상승률은 주거비, 집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집값은 상승 중이죠. 따라서 실제로 생활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금리 1%를 대입하면 10년이 앞당겨져 74세에 파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인상까지 추가한다면 훨씬 빨리 파산하겠죠.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축률을 늘리는 것과 투자를 하는 것이죠. 먼저 저축률부터 살펴보자면 저축률을 15%에서 40%로 늘릴 경우 90세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여기에서 연 생활비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꽤 아슬아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투자 수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을 연 3% 정도만 추가하면 90세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미국 주식 ETF인 SPY에 투자를 하였을 경우 평균 수익률이 9.7% 정도이니 3%로 잡는 것은 꽤나 보수적인 목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투자와 저축을 둘 다 하는 것입니다. 저축률을 조금 올리고 투자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90세에 14억 원이 남아 자녀분들께 자산을 남길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반드시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은 투자에 대하여 도박성이 있어 두렵게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 계산에서는 전부 20세부터 60세까지 꾸준히 돈을 모았을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만약 현대 40대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시작하기 훨씬 어려울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아마 은퇴 후의 삶이 끔찍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솔루트였습니다.